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온실효과랑 온난화랑 전혀 달라요. 구별 잘 하셔야 돼. 물론 연결은 되지만 내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온실기체 양이 원래는 적정했어요. 그래서 한 15도 정도로 유지되는 게 지구상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그거 딱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실 효과가 증가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평균 기온은 15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온실기체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선생님이 대기 중에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아르곤이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0.03%, 요 숫자 기억하는 게 좋아요 했었죠? 근데 그 0.03%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실기체 양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온실 효과가 더 증가하겠죠. 온실 효과가 증가하면 온도가 높아지죠. 15도가 딱 적당해. 근데 그거보다 자꾸 높아지는 거야. 그걸 우리는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구가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에이, 뭐 중학교 3학년인데 설마 이런 질문 안 하겠지? 지구가 따뜻해지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물론 그냥 겨울에 생각해보면 따뜻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구가 따뜻해진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생물의 종이 10종인가가 멸종을 한대요. 1도만 올라가도. 되게 어마어마한 효과죠. 멸종을 한대. 왜? 보자. 우선 빙하 면적이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빙하 면적하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검색창에 딱 눌러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왜 무슨 북극곰의 눈물, 북극의 눈물 뭐 이런 것들 보면 녹아서 그 북극곰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죠. 걔네들이 그렇게 되면 멸종하는 거지 뭐. 온도가 높아지니까 빙하가 자꾸 녹으면서 면적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이 나타나요. 온도가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운 것도 사실은 기상이변이고, 우리나라 겨울이 또 너무 안 추워도 기상이변, 그리고 장마철에 비가 안 와도 기상이변, 이런 거 다 기상이변이고요. 어떤 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이 내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너무 더워서 막 평균 기온이 40도 이상 육박을 해요. 그래서 40도, 50도 이렇게 되면 막 그 자동차 본네트 위에 계란이 익는 그런 사진들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이것도 모두 기상이변이죠.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물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열팽창 배웠죠? 액체가 열 팽창을 할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팽창을 하게 되는데, 바다를 생각해봐. 지구 면적에서 되게 많은 양을 바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많은 바다가 그냥 우리가 물 한 컵 놓고 열 팽창하면 요만큼밖에 팽창을 안 하겠지만, 바다 전체가 팽창을 하게 되면 요만큼이 전체가 더해져서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자꾸 상승을 하죠.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육지 면적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기후변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봄과 가을이 자꾸 짧아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여름, 겨울만 나타날 것 같아. 안타깝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야 되는데, 특히 봄, 가을이 우리가 생활하기 가장 좋죠. 특히나 가을. 근데 그게 자꾸 짧아지잖아. 기후변화, 해양의 산성화, 바다가 자꾸 산성이 되고, 생태계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생태계가 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실기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방출이 됐습니다. 뭐 자동차 매연, 공장 불도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미 발전을 다 이룬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늦게 개발이 시작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 있죠. 아직 개발이 덜 돼. 그런 나라들 이제 막 개발하려고 하는데 온실기체 배출하지 말래. 선진국들이 다 더럽혀놓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요. 친환경 에너지 개발. 그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
근데 온실기체는 줄여야겠어.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거나 이거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산림 보존.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밀림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왜 지구의 허파라고 하냐면 숨 쉬는 곳이야. 밀림 지역에 너무 정말 많은 울창한 숲이 있죠. 이 숲에서 광합성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할 때 흡수하잖아. 줄여주고 산소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방출을 해주죠. 근데 이 아마존 밀림 지역, 아마존 그쪽에 있는 국가들이 그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요. 우리 땅 내가 내 맘대로 개발하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좀 놔둬 줍시다 지구를 위해서. 근데 또 우리가 무조건 막을 수는 없죠. 그들도 개발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하지 않는 대신 뭐 이런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해서 국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적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막도 자꾸자꾸 나무를 심어주면 결국은 나무가 많은 울창한 숲이 만들어질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온난화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온난화하고 온실 효과하고 뭐가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셨죠?